상원 행사는 전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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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야간 교육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만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멘트? 멘트예요? 정답. 그럼요. 상대방 입장이. 그렇죠. 그 멘트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그 멘트를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또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고객,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멘트를 해서 그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이동시키는지를 저한테 지금까지 배우신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몇몇 담당자들이 이런 멘트를 써요. 아마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아, 고객님 뭐 여기 10분이 오시면 11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멘트. 아마 예전에 제가 상담할 때 고객한테 이런 말 쓰는 걸 보고서 거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멘트를 어떤 담당자가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 좋은 게 될 수 있고 안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제가 교육시킬 때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랑 좀 다르게, 제가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상담에서는 굉장히 좀 가벼운 편입니다. 전체적인 톤이. 그 가벼운 톤으로 가다가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만 매우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딱딱해지겠죠. 뭐 이택진 대리가 굉장히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는 않지만 굉장히 딱딱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택진 대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뭐 10명이 오시면 11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를 어떨 때 제가 썼을까요? 어떨 때? 그냥 가볍게 이 상황을 넘기고 이걸 그만큼 중요하다고, 또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강조하려고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좀 더 친밀감을 쌓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멘트예요, 그게. 근데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아, 재밌네, 분위기가 좋네, 고객들 반응이 좋네 하니까 그 멘트만 따왔어요. 따와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 그만큼 이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강조하는 목적으로만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진지하게 매사에 임하는 이택진 대리가 매우 진지한 본인의 이미지로 아, 고객님 10명이 오시면 여기 11명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게 농담으로 들려요? 어때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택진 대리?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이 아니에요. 이택진 대리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듣는 느낌은 10명인데 왜 11명 좀 이상한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가면. 멘트만 따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감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어디다 공감을 해요? 제가 공감을 어디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어디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근데 고객이 와가지고 아, 그래도 뭐 여기 와서 보니까 좀 가격이 그래도 좀 센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고객님, 저희 아파트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다 가격이 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공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녹음 과정이? 상담 끝나고 나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 비싼 거를 완전히 기정사실화 시키고 나도 거기다 인정을 하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되면 그 계약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지죠. 멘트를 하고 리액션을 할 때도 내가 이런 걸 배웠으니까 나는 이 리액션을 해야지, 이 멘트를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 여기서 왜 이런 멘트를 했구나, 여기서 왜 이런 리액션이 나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꼭 그 멘트가 아니더라도 나의 캐릭터에 맞는 나만의 방법에 그 같은 의미의 리액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멘트만 따고 리액션만 따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동만 하는데 계속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부분에서만
뭔가 앞뒤랑 안 맞는 다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택진 대리랑 대화를 둘이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택진 대리의 원래 그 이택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의 쭉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택진이 아닌 박동빈이 잠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안 몰려있는 상태라면 그냥 위화감만 느껴지겠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팔고 있는 사람. 그 팔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위화감이 느껴지는 순간 고객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식적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팔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제가 앞뒤 디테일을 왜 항상 강조를 해요? 상황을 짤 때도 왜 디테일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들이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고객은 감도가 떨어지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 일부러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약서 쓰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멘트를 내가 따다가 쓰면서 내 딴에는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감도가 올라가겠지 하면서 막 쓰는데, 그것들이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것들이 감도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면 그 멘트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멘트만 따와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육을 시키죠. 뭐 타팀, 타본부, 다른 누가 그냥 하루씩 들어와서 듣거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듣거나 해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왜? 멘트만 따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멘트로 나오는 게 아닌데 멘트만 따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나도 똑같이 상담을 했는데 멘트만 따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이 저기 계약 쓰는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했는데 쟤는 나오고 나는 안 나와. 그럼 이건 뭐 때문이에요? 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 아,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되고 어떤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멘트만 가져가는 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한테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된 뿌리부터 마무리까지. 이게 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심선이에요. 나머지 곁다리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중심선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중심선에. 고객이 주상복합은 층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다가 어제 박동민 대리가 맞습니다. 층이 중요합니다. 고객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고객이 뭔가 부정적인 거에다가 공감을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이 좋은 층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 공감해주고 쉽게 팔면 돼요. 끝. 근데 우리가 좋은 층이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거기다 공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에다 공감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고층을 찾는지, 그 고층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면의 본질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고층이니까 고층을 다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고층이 왜 좋은가? 저층에 비해서 어떤 면이 좋은가? 그래서 저층보다 왜 비싼 돈을 주고도 고층이 들어가는가? 그런데 그 차이가 2배라면 그래도 고층이 좋은가? 뭔가 분해를 하란 말이에요. 분해. 고층이 좋아? 저층보다 고층이 좋다. 인정. 그럼 저층보다 고층이 얼마나 좋냐? 어디가 마지노선이냐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좋다 아니잖아요. 그쵸? 그 고객의 기준점을 꺼내라고요. 어디까지 좋냐? 얼만큼 좋냐? 그럼 만약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난다면 그래도 고층이 좋냐? 아니면 그때 저층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냐? 고객이 나는 고층이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이 사람은 고층.
고쳐내면 안 될 사람, 이게 아니라고요. 왜 고층을 좋아하고 왜 고층을 찾는지 그 내면의 이유를 파악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고층이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 기준에 고층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는 40층 이상의 고층이야. 나는 30층 이상의 고층이야. 난 20층 이상의 고층이야. 이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들을 때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걸 그냥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세우고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고객이 얘기를 한 거를 갖다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그 내면에 이 사람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갖다가 분해하고 그 각각의 분해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수치를 내리고 그 수치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객하고 같이 이해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박동민 대리만 고객을 끄거든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고객이랑 상담을 하면서 팀장님한테 클로징을 붙일 때 팀장님 고객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했을 때 막상 클로징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이 고객의 지금 상태, 고객의 속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되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팀장님이 클로징 들어오면 딴 얘기를 해, 고객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겠어요? 나는 담당자로서 감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현재 상태는. 지금 계약을 쓰고 있어도 내가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팀장님이 써주는 거지. 내 실력을 키우라는 얘기. 이런 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도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담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어도 어려운 건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나는 그거 평생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본부장님 교육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어려운 거 시키셔가지고 전 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번 들어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동영상 계속 그 부분을 듣고 모르는 건 팀장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내 실력을 쌓고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뒤쪽입니다. 뒤쪽입니다. 절대 뒤쪽이에요, 절대. 누구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어렵고 내가 어려워서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알려드린 제가 이 방법의 가치를 낮게 잡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이 가치가 내가 못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돼지고기 진주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만약에 저걸 이해하고 저걸 자기 걸로 만들 사람한테는 저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얻게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기 걸 만드세요. 자기 걸. 밤늦게까지 야간교육 하면 뭐합니까?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소리 얘기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가르치는 팀장님들이랑 저도 그렇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니까? 저녁에 일도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매일 야간 교육을 하는데 매일 제가 알려주는 것들, 팀장님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다 자기 걸로 흡수하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야간 교육 한 달만 딱 하고 다 선수 만들어가지고 어떤 현장 가든지 다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외부 영어? 뭐하러요? 제가 사람 씁니다. 그냥 한 달만 야간 교육하면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스폰서로 흡수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나가서 일하는 게 손해예요. 손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날 하루에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또 그걸 똑같은 걸 배우고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다 보면 내가 조금씩 변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겠습니까? 한 번 이런 뭔가를 가르쳐주고 귀한 것들을 내가 접했으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그게 뭘로 돌아다녀요? 그 현장의 그 느낌과 그 의도를 분명히 다 담은 녹음 파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가 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왜 변하지가 않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기 힘듭니다. 돈을 좀 버세요. 아시겠어요? 네! 금일 5분 스피치 누굽니까? 송혜교 시장님이에요? 벌써? 나오시죠. 제가 울렁증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좀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 실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업입니다. 제가 지금 송혜교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가 벌써 8개월째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을 하고 싶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모델하우스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우연히 여기 서울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을 하면서도 제가 제 직업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서울팀에 들어와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무수히 많은 걸 알게 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정보 파악도 필요했었고, 뭐 친밀감, 들을 준비 만들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여기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런 것조차도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저는 계약만 잘 쓰기 위한 것인 줄만 여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서희
워킹 스크립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많이 놀랐어요. 저는 제가 워킹 받고 제 식대로 하고 이런 게 그냥 안내사, 그냥 설명사로서의 그런 모습이었지 상담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수히 교육에 통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지도 않았었고 왜 필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걸 그때 좀 얼마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춤 상담이라는 게 이런 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게 다 필요했었구나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그냥 상담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네. 네, 본부장님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상담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통한 연구와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구호는 계약만이 살 길이다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